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신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고, 실제로 오늘 12월 6일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ISM이 발표가 된다, 00시에 발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브리핑 드리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ISM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넘어가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 50 이하면은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수 자체가 어떤 고정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쏠린 그런 딱 정해진 지표냐, 이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현재 세계 경제의 어떤 거시적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기죠.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전부 다 현재 폭락 중에 있었죠. 최근 1년 동안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에서는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함이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ISM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확장이고 50 이하면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 경기가 확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축소가 되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축소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경기가 확장되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측면에 있어서 물가가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축소가 돼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펼친 너무나도 큰 유동성 때문에 이런 유동성들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ISM 지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수가 낮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측치가 53.3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치가 54.4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치보다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말인데, 실제치가 56.5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요, 지금 예측치보다도 너무나 크게 상회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경기 확장 국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 다시 높아질 거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금리 인상을 더 유지하겠죠?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런데 우리 채널 이제 구독자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12월 달만큼은 금리 인상이 완화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0.75를 올리는 게 아니라 0.5를 올려야지 코인 시장의 산타 랠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수치로서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바로 페드워치. 이 페드워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공부할 때 몇 대 몇이었죠? 80대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화될 확률이 80이고 완화되지 않고 유지될 확률이 20%.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확률 80, 하락 확률 2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페드워치가 바뀌었어요. 이 ISM 지수로 인해서 확률 자체가 현재 조금 좋지 않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확률이 여전히 이제 75%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하락 확률이 이제 25%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치는 항상 이제 영상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0.5% 인상 확률이 75%, 0.75% 인상 확률이 2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완화해서 연말 상승 랠리가 펼쳐질 확률이 75%라는 건데, 이전 영상에서 공부할 때 80%였죠? 그럼 ISM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5%가 깎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가 깎인 모습이 지금 차트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시면 2298만원에서 2280만원까지 수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만 하락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한 게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보면 다시 한번 130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살펴보면 마이너스 1.1%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단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 단기 악재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제지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면서 하락하는 거는요, 그 다음 경제지표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하락이 나오겠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무한 반복했었죠?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면서 계단식 하락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폭락 자체가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폭락장이 형성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타이밍들에 대해서는요, 후발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어떤 거시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또 영향을 끼치면서 한마디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이런 기대 심리들이 차트와 호가창에 있어서 비싼 값에 사려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영상뿐만 아니라 정보방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상 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브리핑 다 끝내고 나서 영상 제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귀찮다 그냥 영상만 공부하겠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만 공부하셔도 되고요.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우리가 운영하는 정보방은요 절대로 선물 매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도 않고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현물 매매로만 업비트 상장 코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럼 ISM 지수가 발표가 된 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단기 하락한 거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대한 간단하고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12월 6일이죠. 12월 6일 시장은 아무래도 ISM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하락 이후에 바닥을 짚어주는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12월 7일은 어떻게 될까요? 12월 7일 코인 시장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해가지고 법원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은 단기 호재로 볼 수 있고 상승 재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 만약에 12월 8일날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기 악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급력 자체가 상당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그냥 위믹스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6일 같은 경우는 지금 ISM 지수가 발표가 돼가지고 이게 악재로 됐고 12월 7일날 법원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6일에서 7일은 코인 시장이 상승하지 못한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8일날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0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실시간 또 브리핑 드릴 예정이에요. 예상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0만 배럴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치는 이제 까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지난주에 이제 11월 30일 날 발표했을 때 거의 뭐 한 차례 쇼크가 나왔었죠. 1200만 배럴이 실제치가 감소가 됐다라고 뜨면서 원유 값이 아주 급등하는 트리거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12월 8일 날 미국 원유 재고 발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원유 재고의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원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가가 뛰겠죠. 인플레이션은 부채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것과도 관련이 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12월 8일은 위믹스 상패 예정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7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냐 기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패가 결정이 될 것이다. 상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2월 9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PPI라고 하는 엄청 중요한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방금 발표된 ISM 지수보다도 더 중요해요. 지금 ISM 지수 발표되고 조금 단기 하락세인데 만약에 PPI마저도 이제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진짜로 급락세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 자체가 0.2%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야지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이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정보방을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딱 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 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펴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9번 수익 봐도요, 한 번 손해보면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 재산 다 청산 당해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 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청년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 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 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청년코인 채널에서는요,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유원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